네,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건물주로서 좀 더 넣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좀 더 반영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 같은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더 고려하면서 넣으셔야 되는지 건물주 톡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김도균 이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일단은 보통은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가 다 계약서를 준비를 하시고요. 또 저희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도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계약서들을 보시고 하면 좋으나 여기 뭐 일반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네. 임대인, 임차인 내용에 해당되는 거랑 중개사가 누가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표준계약서에도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한다. 이건 뭐 당연히 동의하는 쪽으로 서로 할 거고 재건축 같은 게 있다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다.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 상세 주소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건 임대인, 건물주 입장에서 권리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이제 조정한 거고 거꾸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가면서 넣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특약사항이라고 별도로 여러분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 기준으로 특약사항을 넣어두는 것이 혹시 모를 나중에 분쟁 발생 상황을 방지하는 서로 목적도 깔끔하게 명확하게 해놔야 시끄럽지 않죠. 네, 그냥 맞습니다.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게 편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건물주에게 아주 가장 유리한 대로 상대적으로 최대한 뭐 꼭 임차인이 불리하게 하라는 뜻보다는 건물주가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뭐 계약 기간은 상호 합의하에 뭐 꼭 1년, 2년뿐만 아니라 뭐 5년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해가 바뀔수록 임대료도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서로 합의가 되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인상률을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픽스 시킬 수도 있는 거고 5년 동안 일정하게 그거는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도 연 5% 한도 내에 걸리는 그런 대상 건물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인상률은.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특약상으로 더 넣는다면 건물주 입장에서 더 넣는다면 어떤 걸 넣을 수 있느냐. 네, 보통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잘 낼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특약사항으로 임대료 연체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해 두시면 좋고요. 보통은 연 24%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고. 은행 같은 데도 대출 받으면 그 연체했을 때 이자율이 할증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자율 할증해 놔야 이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연체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을 특약사항으로 더 넣어놓으시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보호장치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종료 시점에 또 많은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이제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일단 실질적으로는 서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놔서 일단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되고요. 계약서 상에는 계약이 종료돼서 퇴거하는 경우에 일단은 개시 시점과 동일한 형태로 원상복구한다라고 일단 임대인이 먼저 이렇게 특약을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양보할 건지 말지는 이제 계약 종료할 때 다시 이제 결정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규정을 안 나눠버리면 임차인이 특이하게 해놔버리고 그냥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넣어놓으시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죠. 네, 그리고 뭐 건물주가 계속 그 상가나 주택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쓰시는 세입자들께서도 잘 써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전기나 냉난방 장치나 상하수도 설비 관련해서 뭐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파손을 입힌다든지 손해를 입힌다든지 또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뭐
전구 갈고 뭐 화장실 뭐 등 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명확하게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이것도 특약사항에 딱 기재를 해 두시는 게 나중에 또 서로 불편함 그러니까 없는 고의 과실이 네. 아닌 상태로 뭐 냉난방기가 이런 고장났다거나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건물주가 고쳐줘야 되는 부분에 해당되지만 고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미리 넣어놓으시는 게 안전하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살펴본 것 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그런 공간에 시설이나 설치물을 파손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뭐 본인이 그냥 나는 감사하고 살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임대 건물주는 나중에 이걸 또 복구해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 현재 임차인 세입자가 고장낸 부분들은 고치도록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네, 이렇게 특약사항에 기재해 두시는 것이 안전장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 만료 퇴거 시 임차인 협조. 그러니까 뭐 계약이 끝났는데 새로 세입자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못 보게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규 세입자 방문했을 때 협조한다 이런 규정도 넣어놔야 나중에 무슨 2년 3년 뒤에 서로 어떤 관계가 될지를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냥 정해놓으면 처음에는 서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합리적인 거를 미리 약속해버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분쟁이 좀 많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나간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개 수수료나 이런 기타 부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것도 명확하게 특약상에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간에 나가면서 또 새로 사람 구하는 것도 추가적인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그 환산보증금 그 기준 금액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상가 기준 금액 미치면 5%에 걸리는데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5% 규정과 관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할 때 이 5%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반대로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뭔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뭐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뭐 월 임대료를 5%씩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아예 계약서에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이 계약서상의 월세를 조정해 갈 때 서로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올려달라 말라. 아니 나중에 이제 뭐 혹시 안 올리시겠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요거를 넣어놓고 양보하시는 모양이 훨씬 여러분이 배려하는 모양이 되고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가능하면 넣어놓으시는 게 이게 이제 환산보증금 밑에면 당연히 그 5% 내에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도 근데 아예 아싸리 넣어놓으시고 임차인이 그냥 이거 시간 흐르면 5%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게 더 안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보통 그냥 그 표준 계약서대로 쓰시는데 그 표준 계약서에 쓰는 거 말고 계약 종료 후에 서로 깔끔하게 임차인이 나가고 임대인도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처음 계약할 때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특약사고로 넣어놓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 거 고려하시면서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임대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